오늘은 저희가 VPN하고 IPsek에 대한 컨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N사 과정 모듈 H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먼저 VPN 테크놀로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VPN 테크놀로지 소개하고 VPN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음 IPsec 이렇게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PN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VPN이라고 만들어지게 된 거를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요런 형상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라우터가 있으면 라우터에 여기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죠. AB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라우터하고 여기 라우터를 두고 여기 이제 A하고 이제 B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요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에 대한 것이 나누어지게 되면 요 둘 사이에서 여기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사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웬에 대한 기술을 놓고 나서 보면 L2 기술로 예를 들면 리즈 라인 전용선 리즈 라인 쓰거나 혹은 프레임 릴레이 쓰거나 ATM을 쓰거나 사실 그렇게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게 요 사이에서 서로 지나다니는 트래픽을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지나다닐 때 여기 웬에 대한 기술이 잘 보정이 된다면 사실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 형상이 그런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버추얼리 그래서 버추얼이라는 것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라우터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그냥 레이어 2 장치다. 레이어 2 장치다. 여기가 레이어 2 장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도메인하고 이쪽 도메인이 레이어 2의 같은 이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들어와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추얼 랜 기술이죠. 버추얼 랜이 이제 우리가 랜에서 피지컬 랜하고 버추얼 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런 버추얼 랜 서비스도 이렇게 또 이제 가능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레이어 2에서는 그렇게 썼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라우터하고 라우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P 네트워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AP 네트워크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 네트워크 여기가 인터넷이야. 그래서 여기가 1.1이고 1.1.1이고 여기 2.2.2야. 그다음에 여기서 지나다니는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원래에 대한 데이터를 쓰여서 일로 보낸다 할 때, B로 보낸다고 할 때, 요 앞에 헤더에 대한 것을 요 주소로만 해서 소스 데스티네이션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있는 앞에 있는 헤더로 그러니까 IP in, IP encapsulation이죠. IP in, IP encapsul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앞에 있는 헤더를 보고 나서 여기 이제 라우팅이 되고 그다음 얘가 그걸 이제 걷어내면 A, B 사이에 대한 데이터로만 지나다니게 될 거예요. 이게 VPN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여기 터널링이라고 그러죠. IP 터널링. 이 터널링 기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중간에서 아무도 못 보도록 이제 시큐리티를 이제 붙입니다. 시큐리티를. 아무도 못 보도록. 이게 VPN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VPN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VPN은 엔드 투 엔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크리에이션 하는 거야. VPN은 버추얼리 동작을 합니다. 인포메이션 버추얼 어, 어떤 인포메이션이냐면 프라이빗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거야. 근데 액츄얼리 근데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나다니는 거야.
그래서 프라이빗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싣고 가는데 이게 퍼블릭 도메인에서 지나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VPN은 이게 인크립션 됩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크립션해서 퍼블릭 네트워크에다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VPN이라고 하는 기술이 IPsec이라고 하는 거든가 혹은 SSL 혹은 TLS 지금은 이제 TLS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요. SSL이라는 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SSL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HTTPS라고 하는 거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로 그래서 SSL하고 TLS는 좀 같이 혼돈해서 씁니다. 자, 이렇게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 코스트 세이빙 하는 효과가 있다. 이 VPN을 사용하는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은 이 코스트 커넥티비티에 하는 코스트에 대한 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 레이어 2에 대한 걸 할 때, 레이어 2에 대한 걸 할 때, 뭐 이 전용 회선이라든가 프레임relay ATM에 이제 가입을 해야만 돼요. 근데 이건 가입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업자에서 제공받지 않아도 우리 쪽 라우터 갖고 나서 이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상당히 세이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크립션 어센티케이션 프로토콜로 그 데이터를 프로텍트 할 수 있고요. VPN이라고 하는 것이 버추얼리 여기저기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저라든가 새로운 브랜치를 서로 붙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링크에 대한 옵션을 통해서 임플리멘테이션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트 워커 우리 원래 회사 내에 있어야 되는 워커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저는 아까 사이트 투 사이트에 대한 것을 했는데 워커 혼자서 외부 나갔을 때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외부에 나가서 그 어떤 카페 같은 데든가 혹은 뭐 공항 이런 데서 인터넷 쓸 때에는 VPN 접속을 해서 우리 학교에 VPN 서버 들어와서 뭐 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넷을 씁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내 트래픽을 보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VPN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래서 게이트웨이하고 VPN 게이트웨이 통해서 하게 되면 사실 여기 있는 사용자들은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용자들은 VPN을 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그냥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프라이빗 네트워크 상에서 내가 다른 라우터 통해 있는 다른 쪽 사용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게이트웨이 통해 가지고 VPN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사용자들은 VPN에 대한 거 관계없이 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PC에서 바로 클라이언트가 VPN 커넥션 설정해서 이 게이트웨이 접속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이 내부에 있는 사용자랑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VPN이라든가 하는 거에서 엔터프라이즈 VPN이 있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VPN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VPN의 설정을 내 쪽 장치 갖고 나서 하느냐 아니면 통신 사업자가 제공해 주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자,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것은 사이트 투 사이트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사이트 투 사이트 리모트 액세스 VPN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때 사용하는 게 IPsek이라든가 SSL VPN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포커스하는 건 이 내용이 포커스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VPN은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이런 VPN 서비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MPLS라든가 뭐 프레임릴레이 ATM 기술을 쓰는데 지금은 MPLS를 많이 쓰죠. 왜냐면 그쪽 장치의 레이어 3 그쪽 통신 사업자들의 그 VPN 쓰는 그 IP 레벨의 그 VPN을 써 가지고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이트 투 사이트 VPN에 대한 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IPsec VPN. 그다음에 GR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시스코가 DM VPN 기술, 그다음에 VPI 기술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트 액세스 VPN이라고 하는 것은
PC라든가 나 혼자 단독으로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때 이 커넥션 하는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느냐, 그걸 설치하지 않고 쓰느냐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인제 MPLS 레이어 2, 레이어 3에 대한 컨셉과 프레임 릴레이라든가 ATM을 써 가지고 이쪽에 VPN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기술을 쓰게 될 때에는 다른 트래픽하고 내가 분리가 돼 가지고 내 트래픽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 혹은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VPN의 타입을 볼까요? 리모트 액세스 VPN에 대한 거. 리모트 액세스 VPN이라는 것은 리모트에 있는 모바일 유저, 리모트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유저가 엔터프라이즈에 직접 연결해서 쓰는 것입니다. 유저가 이거에 대한 걸 이니시에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IPsek이라든가 SSL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리스 VPN이라는 게 있어요. 클라이언트 리스. 그러니까 이건 웹 브라우저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 사이트 접속을 하게 되면 혹은 어떤 특정 사이트 쓸 때 HTTPS 쓰는 게 다 이런 것인데 우리는 그 이후에 은행에서 볼 때게 되면 공인인증서라는 걸 쓰고 그다음에 또 암호에 대한 키 입력하라고 하거나 OTP, 원타임 패스워드를 쓴다거나 그래서 송금할 때 그렇게 쓰는데 미국 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은행은 그냥 바로 해서 바로 송금해서 써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거기 밑단에서 그쪽에서 인제 그거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다 시큐리티에 대한 기능을 다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딱 보면 '이거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베이스드 VPN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특정 소프트웨어를 인제 설치를 해서 내 모든 PC에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시스코의 애니커넥이라고 시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고 나서 VPN 게이트웨이 접속을 하게 되면 가능하고요. 우리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든 혹은 iOS든 거기 보게 되면 VPN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리에 VPN 서버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나갔을 때 여러분 폰에 있는 VPN을 실행을 시키면 그게 클라이언트 전체적으로 다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스코 애니커넥 시큐어 모빌리티 클라이언트라는 걸 쓰셔도 되고요. 안드로이드라든가 iOS 혹은 어디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VPN 클라이언트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VPN 서비스 통하게 되는 거죠. SSL VPN이 먼저 소개됩니다. SSL이라는 게 이게 인제 웹 기반의 인제 동작하는 것인데 여기서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를 쓰고요. 디지털 서티피케이션 통해서 서로에 대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통신하는 두 사람에 대한 오센티케이션을 합니다. 어 여기 인제 IPsek하고 SSL에 대한 건데 IPsek은 레이어 3에 대한 것이고요. SSL은 레이어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소켓 레벨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고 IPsek은 IP 핵 계층에서 엔터티에서 그냥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애플리케이션 IPsek이 훨씬 더 많죠. 모든 애플리케이션 다 되니까. SSL은 웹 기반에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파일 쉐어링 하는 거. 이건 소켓 베이스로 됩니다. 소켓 시큐어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소켓 레벨에서 하니까 해당 소켓에서 시큐리티만 제공됩니다.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게 IPsec 같은 경우 서로 쉐어드 키를 이제 서로 디프 헬만 코드 써 가지고 거기 서로 인제 코드를 서로 쉐어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서티 쓰거나 해서 양쪽 오센티케이션 하고요. SSL에는 한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을 다 나눠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제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을 맺어요.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은 양방향으로 완방향으로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X 방향하고 RX 방향에 대한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이 별도로 맺어요. 그러니까 IPsek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Psek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먼저 원웨이, 투웨이에 대한 오센티케이션 하고요. 인크립션 스트렝스에 대한 거는 키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스트롱 하느냐 아니냐인데
인크립션에 대한 건 여기 256키까지. 여기는 뭐 40에서 256이 똑같죠. 이것도 스트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커넥션 컴플렉시티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VPN 클라이언트를 합니다. VPN 클라이언트를 써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얘는 웹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하니까는 컴플렉시티는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커넥션 옵션에 대한 것은 이제 스페시픽 컨피규레이션 통해 가지고 인제 특정 디바이스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웹 브라우저가 동작하는 모든 디바이스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뭐 요렇게 이게 리미티드했다, 익스텐시브한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익스텐시브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인제 그런 컨피규레이션 있는 디바이스만 된다고 있는 거죠. 뭐 제가 맨 처음에 만드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뭐 VPN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SSL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웹 브라우저에서 HTTPS는 거의 다 지원하니까 그것만 있으면은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투 사이트 IPsec에 대한 거. 사이트 투 IPsec, VPN 게이트웨이, 언트러스티드 네트워크 이게 IP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언트러스티드래요. 인터넷망을 신뢰를 할 수가 없죠. 거기 통해서 할 때 쓰는 것이고요. 엔드 호스트하고 엔드 호스트는 그 언인크립트된 TCP/IP 트래픽을 보통 주고받죠. 요 사이에서는 언트러스트되고 여기는 인크립트되지 않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죠. 그래서 VPN은 여기서 오는 정보에 대한 거를 인캡슐레이션 하고요. 그다음에 인크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잘 전달이 돼 가지고 상대방 사이트에 가게 되면 그 헤더를 디크립션 하고요. 그다음에 디캡슐레이트하고 디크립션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이쪽에 인제 정보를 보내주게 되겠죠. GR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소개를 합니다. GR이. 이 제너릭 라우트 인캡슐레이션인데 이런 상황에서 GR이라고 하는 것이 VPN 터널링이에요. non secure 할 때 쓰는 거야. 근데 GR이를 왜 쓰느냐? 이게 얘가 앞에 쓰는 것들은 유니캐스트밖에 안 돼요. 근데 GR이를 쓰게 되면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IP 레벨에서 멀티캐스트하고 브로드캐스트를 GR이 터널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GR이는 기본적으로 인크립션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non secure하게 이건 VPN 그냥 할 때 기본적으로 얘가 지원하는 것은 인크립션에 대한 건 없고 그냥 여러 개 멀티캐스트하고 브로드캐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IPsek으로 통해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secure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앞에 얘기한 거 대비 여기는 인제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나오네. 스탠다드 IPsek의 VPN non GR이 없는 거는 얘는 유니캐스트용인 거야. 그래서 encapsulating GR이 into IPsek을 한다면 얘가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 인제 멀티캐스트 주소를 많이 쓰니까 그 VPN 게이트웨이 통해서 멀티캐스트도 지원이 가능하다. GRE 오버 IPsek에 대한 헤더를 보게 되면 제가 앞에서 IP in IP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IP in IP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렇게 패신저하고 캐리어에 대한 얘기, 트랜스포트에 대한 얘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원래 인제 실려가려고 하는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구분자에 대한 것이 여기 있고요. 이거는 외부 언트러스티드 네트워크를 지나다닐 때 쓰는 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트랜스포트 이게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트랜스포트가 아닙니다. 그냥 타고 다닌다는 그런 IP고요. 여기 IP는 인제 그걸 타고 다니는 패센저예요, 패신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걸 구분을 인제 캐리어가 그걸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패신저 프로토콜 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패킷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캐리어에 대한 것이 GRE가 인제 캐리어 프로토콜이 되고요. 패신저가 인제 오리지널 이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트가 인제 여기에 대한 actually be used forward to the packet에 대한 건 여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MPLS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에 MPLS 헤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MPLS 헤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게 이제 터널링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 헤드쿼터 브랜치하고 헤드쿼터가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해요. IPsec VPN 통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GRE가 필요하죠. GRE 오버 IPsec이 있어야지 라우팅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OSPF가 GRE로 이제 인캡슐레이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P 헤더를 타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리지널 IP 패킷이 여기 있습니다. 이 브랜치하고 헤드쿼터스의 오리지널 패킷이. 그다음에 GRE로 이제 캐리어를 타고요. 트랜스포트 하기 위한 IP 헤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것이 이제 IPsec VPN인데 GRE 오버 IPsec VPN이죠. 쓰게 되면. 자, 앞에 이 사이트 투 IP2 속에 쓰던 IPsec VPN이든 GRE 오버 IPsec이든 얘가 지금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이트 투 사이트예요. 사이트 투 사이트. 근데 만약에 many more 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연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할 때, 그때 뭐가 필요하냐? 시스코의 소프트웨어, 시스코의 프로프라이어터리한 DMVPN, 다이나믹 멀티 포인트 VPN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개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VPN 터널링을 심플리파이 하고 있고요.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여기저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 컨피규레이션입니다. 하나 브랜치에서 하나 헤드쿼터에서 여러 개의 브랜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풀 허브 앤 스포크고요. 그다음에 풀 메시까지도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포크 사이트에서는 시큐어 VPN을 허브 쪽으로 다 연결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터널에 대한 이름을 멀티 포인트 제너릭 라우트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GRE에 대한 것을 멀티 포인트로 확장을 한 헤더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멀티플한 IPsec 터널로 해서 저 M 값 그냥 GRE가 아니라 MGRE 값을 보고 나서 이게 이쪽 브랜치, 이건 저쪽 브랜치, 요건 요쪽 브랜치로 가는구나라는 구분자로 쓰이게 됩니다. 각각의 스포크에 대한 거는 또 서로들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가 인제 그 허브인 것처럼 다른 스포크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 스포크 투 스포크 터널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풀 메시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 IPsec VTI 버추얼 터미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컨피규레이션 프로세스를 상당히 작게 심플리파이 할 수 있어서 멀티플 사이트하고 리모트 액세스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IPsec VTI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라우트로 이제 일반 트래픽이 지나가죠. 그러면은 패키지 여기까지 와서 이게 어디 가지? 그럼 IPsec VTI 값을 보고 나서 해당하는 헤드쿼터나 해당하는 브랜치로 보낼 수 있는 아주 심플리파이 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터미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 버추얼 터미널 인터페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저희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더넷도 버추얼리 쓰고 있어요. 이더넷도 이것도 버추얼 디바이스로 버추얼 인터페이스로 디파인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우리의 그 L3 스위치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브 인터페이스를 쪼갰죠. 서브 인터페이스를 쪼개 가지고 피지컬한 인터페이스는 하나인데 제가 지금 노테이션은 까먹었는데 0.0, 0.1, 0.2, 0.3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서브 인터페이스마다 IP 주소를 서로 다른 도메인에 있는 거를 가지고 어사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받아 가지고 피지컬한 하나인데 버추얼리 이렇게 서브 인터페이스에 대한 컨셉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버추얼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버추얼 터미널 버추얼 터널에 대한 거 할 때 버추얼 터널을 할 때에도 버추얼 터널 인터페이스를 갖고 나서 각각에 대한 걸 보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를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 GR이 여기는 이제 GR이 없이 라우팅 프로토콜도 보낼 수가 있어요. 앞에 MGR이라든가 GR을 통해야지 멀티캐스트를 할 수 있었는데 얘는 멀티캐스트를 보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이트들 사이에서 동작하거나 허브 앤 스포크 토폴로지 MGR에서 썼던 그 컨셉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해 주는 VPN이에요. 그러니까 VPN 을 내 장치로 여태까지 했던 거고요. 여기는 인제 통신 사업자들한테 "야 나 어느 쪽 브랜치 그냥 연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를 인제 사업자한테 요청하면 아무래도 제가 제공해 주는 거는 사업자가 제공해 주는 라인에서 제가 서비스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사업자가 여러 가지 자기 내부적인 기술을 써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제가 거기에다가 비용은 부담을 해야만 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지금은 MPLS를 쓰고 있습니다. MPLS 기술을 써 가지고 이 MPLS 백본을 써 가지고 거의 레이블을 달리해 가면서 지나가는 패스 트래픽에 대한 거를 구분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그 다른 트래픽하고 인제 서로 섞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큐어하다고 믿어야 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MPLS는 클라이언트한테 매니지드 VPN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하고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시큐어 트래픽을 줄 수 있고요. MPLS VPN은 레이어 2에서 하느냐, 레이어 3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3 MPLS는 IP에 대한 계층을 보고 나서 나가는 것이고 레이어 2는 그런 거 없이 레이어 2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제가 랜에 대한 얘기할 때 버추얼 프라이빗 랜 서비스가 약간 그런 형태였어요. 제가 아까 랜을 갖고 나서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더넷 멀티캐스트에 대한 랜 세그먼트에 대한 걸 에뮬레이트 하는 게 VPLS, 버추얼 프라이빗 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IPsec 볼까요? IPsek에 대한 내용을 앞에 여기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인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IPsek은 IETF 스탠다드입니다. IPsek이라고 하는 것은 IP 패킷에 대한 것을 프로텍션하고 오센티케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텍트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티그리티에 대한 거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오센티케이션은 오센티케이션하고 컨피덴셜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CIA 우리 앞에서 했는데 CIA 액세서빌리티에 대한 건 없네요. 그래서 컨피덴셜리티 그다음에 인티그리티 그다음에 오리지널 오센티케이션 그러니까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것만 있고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건 아니라 CIA가 해당하는데 여기 CIA 중에 A가 조금 약한 다른 거네요. 그래서 컨피덴셜리티에 대한 걸 하려고 하면은 이제 누군가가 내 데이터를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인티그리티는 내 데이터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거죠. 바뀐 거에 대한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인티그리티 기술이고요. 오리지널 오센티케이션은 이게 보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게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프로토콜을 써 가지고 소스 데스티네이션은 오센티케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큐어 키 익스체인지 하는 건 D2L만 코드를 써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IPsek이라고 하는 게 어떤 룰이라든가 시큐리티 커뮤니케이션 여기도 보게 IPsek에서는 기본은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을 둘 사이에서 맺는 과정에서 이걸 협상을 합니다.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야 나는 오센티케이션 헤더를 쓸 거야. 난 ESP 헤더를 쓸 거야. 나는 ESP하고 AH를 동시에 다 쓸 거야. 물론 동시에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다음에 뭐 인티그리티에 대한 거는 어느 알고리즘 쓸 거야. 그다음에 어센티케이션 할 때는 프리 쉐어드 키인지 그러니까 시메트리컬 키를 쓰는 건지 어시메트리컬하게 쓸 건지
그건 두 개를 조합해 가지고 어시메트릭해서 시메트릭 키를 만들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 IPsec 프레임에 대한 걸 보게 되면 헤더에 대한 것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IPsek에서는 authentication 헤더, ESP 헤더에 대한 걸 쓰고 confidential하게 쓰기 위해서는 DES 알고리즘에 대한 거, integrity는 MD라고 secure 해시 알고리즘 쓰는 거, authentication에선 PS키, pre-shared key라든가 RSA 이게 asymmetrical한 거죠. DPL만에 대한 게 이제 DPL만 1, 2, 5, 블라블라블라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걸 할 때 이거에 대한 기능을 맺는 게 바로 Security Association을 맺게 됩니다. 응? 뉴스 이게 보게 되면 뭔가 새롭게 나오면 여기다 그냥 채워 넣으면 돼요. 그래서 IPsek에 대한 게 New Security Technology에 대한 것을 언제든지 어댑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오픈 슬롯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새로운 게 여기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맺는 과정에서 나 어떤 거랑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고 어떤 거 쓰고 싶어 나 가능해 뭐 하네 이런 얘기를 다 여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IPsec 프로토콜에 어센티케이션 헤더가 있고요. 인크립션 시큐리티 헤더가 있습니다. 이게 AH를 쓰게 되면 AH를 쓰게 되면 여기 좀 이게 오센티케이션만 되는 것이에요. 근데 ESP를 쓰게 되면요. 오센티케이션하고 인크립션을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저 초이스에 대한 게 선택하는 거 AH는 이제 컨피덴셜 할 때만 ESP는 컨피덴셜하고 오센티케이션을 같이 할 때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오센티케이션만 할 때예요. 오센티케이션만. 지금 ESP는 두 가지 다 합니다. confidential하고 오센티케이션. 이건 오센티케이션만 할 때, 여기 보면 confidential is not required. 할 때 오센티케이션만 필요할 때 오센티케이션 헤더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confidentiality 앞에 우리가 security에 대한 거 했는데 여기 뭐 다시 나오니까 confidentiality 둘 사람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크립션 키에 요 키 값을 씁니다. 키 값을. 키 값을 가서 인크립션에서 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스레트 액터가 이걸 봐도 뭔 말인지를 모르죠. 이 키가 없기 때문에. 키 값이 길면 길수록 키가 길면 길수록 상당히 그 브레이크 깨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키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브레이크하기가 쉽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크립션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알고리즘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쓰는 키 값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컨피덴셜의 디그리는 인크립션 알고리즘하고 그다음 키에 대한 랭스로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컨피덴셜리티 알고리즘에 보면은 데스 알고리즘은 이제 56킬 쓰는데 3데스는 트리플 데스죠. 트리플 데스. 트리플 데스는 데스를 3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키를 64비트 블락 써가지고 인디펜던트한 56 인크립션을 이 데스를 3번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시큐리티가 이거보다 더 어드밴스 된 거죠. 그래서 키가 이렇게 109, 128, 192, 256으로 되어 있고요. C이 그거보다 더 이제 진화된 거죠. 그래서 인크립션 데이터가 얘가 앞에는 이 블락 단위로 합니다. 블락 단위. 근데 얘는 블락으로 하지 않고요. 들어오는 대로 그냥 스트림으로 해요. 그래서 이건 스트림 사이퍼입니다. 스트림 들어오는 대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통상적으로 비교는 126 키 값으로 하게 되고요. 앞에 있는 거는 블락 단위로 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컨티뉴어스리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인티그리티 볼까요? 인티그리티라는 것은 데이터가 바뀌지 않았다. 중간에 오면서 그거를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해시하고 HMAC 해시드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를 써 가지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더 좋고요. MD5 쓰는 것이 있고요. MD5보다는 요즘은 시큐어 어소시에이션을 씁니다. MD5가 이제 128비트, 얘는 160비트에 대한 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 most secure하다. more secure한 거죠.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서로 상대방의 키값 가지고 나서 서로 상대를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피어 어센티케이션 하예요. 프리쉐어드 키 하는 게 보게 되면 컨피규어하기 이지하고요. 스케일러빌리티는 좀 떨어지고요. 에브리 피어마다 컨피규레이션 해줘야만 되는 것이 이제 시미트리컬 키고요. 어시미트리컬 키는 그렇지 않죠. 디지털 서티피케이션에서 디지털 서명에 대한 거를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 시미트리컬 키는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어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랑 할 때 상당히 편하게 상대방에 대한 거를 어센티케이트 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큐어 키 익스체인지 DPL만에 대한 거 여러 번이 아니라 앞에서 했었죠. 그걸 좀 보시고요. 왜 쉐어드 시크릿 키를 쓰느냐?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키하고 나서 인크리പ്션 디크립션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만약에 시메트리컬 키를 쓰려면 서로 쉐어드 키를 쓰면은 인크립션 하는 게 상당히 빠르고 빨리 풀려요. 그래서 쉐어드 시크릿 키를 갖는 게 좋죠. 그래서 키에 대한 거를 서로 주지 않고 각자 계산할 수 있는 게 DPL만 코드고요. DPL만 알고리즘이고요. DPL만 알고리즘에 거기에 보면은 DPL만 그리고 1, 2, 5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요. DPL만 14, 15, 16이라는 게 각각 2048, 3072, 4096 비트에 대한 키 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 20, 21, 24에 대한 것이 비트 값이 이렇게 하고요. 저도 ECC에 대한 거는 뭐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좌우지간 키 제너레이트 하는 타임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CC라고 하는 거하고 이 DH 그룹 19, 20, 21, 24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IPsec 트랜스포트 터널 무비 모드에 대한 터널 IPsec 트랜스포터하고 터널 모드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패킷의 ESP 트랜스포트 모드하고 ESP 터널 모드에 대한 거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아마 저기가 있을 거예요. 패킷 트레이서가 있습니다. 요 종합하는 그거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VPN하고 IPsek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